안녕하세요, 썰불입니다. 요즘 인터넷 도박이 큰 문제죠. 연예인들도 인터넷 도박에 베팅했다가 걸려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불법 하우스에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강원랜드에서 합법적인 도박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도박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박의 경우 마약 중독 다음으로 끊기 어려운 중독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중독이 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단도박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끊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도박 중독자가 생기면 그 가족들에게는 공동 의존증이라는 정신적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경우 체계적인 도박 근절보다는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되어 점점 더 도박의 수렁으로 다 같이 빠져들게 되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안타깝지만 이런 공동 의존증을 앓고 있는 분으로 보이네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박에 중독된 동생 때문에 고민이 많아 사연을 올려봅니다. 우선 동생의 도박을 처음 알게 된 동생의 문자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형아,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앞으로 똑바로 살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라.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지금까지 많이 도와준 거 아는데 일이 커질 줄 몰랐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엄마가 예전에 그러던데 형이 나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원룸 보증금 대준다고 했다 하더라. 그거 미리 좀 빌려주라. 내가 진짜 꼭 갚을게. 제발. 빚을 3천만 원이나 져버렸다. 내가 미쳤었다. 꼭 갚을게. 올해 시험 꼭 합격해서 꼭 갚을게. 이번 시험도 떨어지면 내가 어디든 취직해서 살아갈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라. 나도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시험 준비한다고 매번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미안해서 용돈이라도 벌려고 택배 상하차 몇 번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토토에 손댔다. 불법 토토 말고 합법 토토만 했다. 진짜다. 나도 미안해서 더 이상 손 벌리기 싫어서 일이 커질 줄 몰랐다. 미안, 제발 좀 부탁할게. 어느 날 갑자기 동생 놈에게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제 동생은 지방 전문대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하여 공무원이 돼보겠다고 벌써 4년이나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크게 벌이가 없으셔서 인강 비용이나 문제집하고 약간의 용돈은 제가 보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3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직업도 없는 동생 놈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거죠. 게다가 상금융권 대출을 받아 이자율이 20%나 되었기에 매달 발생하는 대출이자 50만 원은 제 동생 놈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 내용대로 돈이 약간 있던 걸로 용돈이라도 벌 마음에 스포츠 토토에 베팅했는데 가진 용돈을 전부 다 잃고 나니 자기도 정신줄을 놓고 대출을 받아 다 탕진했다는 겁니다. 전 주말에 당장 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 같더군요. 제가 온다는 소리에 부모님과 동생놈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염치 없지만 저에게 부탁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부모님 모아놓으신 돈은 없으신 거냐 물었더니 사실은 이게 두 번째 사고 친 거라는 겁니다. 이미 6개월 전에 1억 가까이 사고를 쳐놔서 어머니가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뒀던 적금 5천만 원이랑 아버지가 17년간 일하시며 쌓은 퇴직금까지 전부 동생 사고 친 거 뒤처리하느라 다 썼다는군요. 특히 아버지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최근에 일부러 퇴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이도 없으시고요. 몇 년 뒤에 나올 국민연금만이 부모님의 유일한 수입원이 된 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퇴직금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쓰시며 간간히 소일거리하며 소박하게 노후를 보내시려던 부모님의 계획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전 동생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냐고.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냐고 말이죠. 동생은 울면서 자기가 미쳤었다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막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걸 했겠냐고 동생 편을 드셨습니다. 저도 도박 중독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일단 대출이자가 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50만 원은 동생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당장 3천만 원의 현금은 없었기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동생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3천만 원은 동생이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합격한 후에 일하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했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후 4개월 정도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렀고 전 일이 바빠 동생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동생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형 잘 지내지? 하고 문자가 오랜만에 왔길래 잘 지낸다고 답장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저에게 제 동생이 자기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보이스피싱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헷갈려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문자길래 그래? 하고 물어보니 문자를 하나 전달해 주더군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촌형, 사람 좀 살려주라.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진짜 살고 싶다. 이 못난 놈 좀 살려주라. 죽을 것 같다. 도움 청할 곳이 아무리 생각해도 형밖에 없더라. 20대를 스포츠 토토로 날려먹은 이놈 좀 살려주라. 불법 사설 토토는 절대 안 했다. 국가에서 인증받은 정식 토토만 했다. 20대 중반에 손댔다가 요몇 년 동안 토토 때문에 공부는 거의 안 하고 시험도 집에다가는 쳤다고 하고 치지도 않고 허송세월했다. 나도 살고 싶어서 손을 댔는데 악순환이 되어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사태가 심각해져 버렸다. 나 진짜 저 빚 술 처먹고 논다고 쓴 거 아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용돈 받기 미안해서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일까지 하면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토토에 손댔다가 이렇게 된 거다. 우리 엄마, 아버지 돈도 잘 못 버는데 나까지 용돈 받기 미안했다. 힘든 형편에 형이랑 나랑 키운다고 노후 준비도 못하고 지금은 벌이도 하나도 없다.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뿐 아니라 엄마 휴대폰 명의로도 대출받고 아버지 퇴직금도 없다 이제. 제발 좀 도와주라 우리 엄마. 불쌍한 엄마 이거 알면 쓰러진다. 우리 아버지 이거 알면 술 먹고 집안 풍비박산 낸다. 우리 집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라. 우리 형 말처럼 우리 엄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 같은 꼴통을 낳고 키우셨나 죄송하다. 내가 나이 처먹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우리 엄마 쓰러진다. 내가 좋은 곳 취직할 형편은 안 돼도 공부에 전념해서 공무원 된 다음 잘 사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게 기회 좀 주라. 내가 이 학벌에 이 나이에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공무원 시험 아니면 내 인생은 답이 없다. 딱 2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나한테 2년 기한으로 돈 좀 4천만 원만 빌려주라. 공부에만 전념해서 내 꼭 합격해서 갚을게. 너무 금액이 커서 다 빌려주기 힘들면 급한 불이라도 끄게 일부만이라도 빌려주라. 급한 불 끄고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할게.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는 비밀로 해주라. 집안 난리 난다. 나도 진짜 염치가 없긴 한데 생각나는 게 형님밖에 없더라. 부탁한다.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사촌 동생에게 보낸 겁니다. 내용을 보니 저에게 보냈던 내용과 크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공무원 준비가 힘들었다. 용돈 좀 벌려다 다 잃었다. 한 번만 도와주면 열심히 살겠다. 이런 내용이요. 일단 사촌 동생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스팸 같으니까 무시하고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참 리얼하네 하면서요. 그리고 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이 미친 새끼야 그새를 못 참고 또 도박을 해서 빚을 4천만 원을 만들어놔 네가 사람 새끼냐? 하고 욕을 했습니다. 동생은 당황하여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군요. 사촌한테 연락받았다고 문자 내용을 보니 아주 예전에 했던 짓을 똑같이 했더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팀장님께 다음날 연차 좀 급하게 쓰겠다 말씀드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생이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어머니는 옆에서 울고만 계셨습니다. 야이 미친놈아 그동안 네 밑구멍에 쑤셔넣은 돈이 1억 3천이야 1억 3천. 너 이거 모으려면 몇 년 걸리겠냐? 그런데 거기에 4천만 원을 더 사고 쳤어 1억 7천이면 너 10년 동안 일해도 못 모아 알아? 하고 동생을 혼냈습니다. 동생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 빌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갚아주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도박 중독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건 그냥 도박을 하라고 도박 자금을 대주는 것과 똑같다는군요. 신용이 회복되면 또 대출을 내서라도 도박을 한다고요. 도박 베팅만 할 수 있다면 부모도 팔아넘기는 게 도박 중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지역 도박 상담센터로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세 번째 사고 치는 거라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상담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절대 돈을 갚아주면 안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차라리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으니 차라리 그게 낫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빚을 직접 갚으면서 도박의 무서움을 몸으로 깨닫고 스스로 절제해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부모님께도 이 점에 대해 신신당부했습니다. 갚아주면 이 중독을 절대 고칠 수 없다고요. 물론 부모님들도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어 도와줄 수도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동생놈에게는 더 이상 공무원 준비를 하지 말고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어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2년 3년 더 공부해봐야 여태까지 못 붙은 걸 붙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가능성도 낮다고 혼냈습니다. 동생은 알겠다며 일할 곳부터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동생이 고깃집에서 불판도 닫고 서빙도 하고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만원쯤 되는데 4천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으로 200만원씩 갖고 있네요. 이렇게 갚아도 다 갚으려면 3년쯤은 걸릴 것 같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동생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중독이 치료되고 정상적인 삶을 위한 치료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지 손으로 돈을 벌고 빚도 갚아나가니 차라리 예전 맞지도 않는 시험 공부할 때보다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형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빚을 처리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싶다가도 3번이나 사고를 쳤던 기억에 섣불리 도와주면 역효과만 난다는 생각에 참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재발하지는 않겠죠? 혹시 집안에 이런 가족이 있었던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